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 드라마 태풍 상사 1회와 2회를 함께 정리해볼게요.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의 터전을 빼앗겼던 그 시절.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강태풍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IMF 시대를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죠. 1회는 1997년 IMF 직전의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엔 오렌지족이라 불리던 부유층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태풍 역시 겉멋 잔뜩 든 오렌지족 청년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그의 속은 의리와 정으로 가득한 따뜻한 인물이에요. 야반도주를 앞둔 친구 윤성에게 지갑, 시계, 목걸이까지 모두 내어주며 힘내라는 마음을 전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인간미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겉으론 반항하지만 매일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그 모습. 강태풍은 그 시절 불효자와 효자의 경계에 있는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또 재미있는 이유. 바로 1997년의 고증이 정말 세밀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이 아닌 신문을 읽는 장면, 회사에서 다이얼 전화기 돌리는 소리, 직원들 책상 위에 놓인 주판, 그리고 복도에 걸린 달력까지. 보는 내내 맞다, 저 땐 그랬지 하는 추억이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당시 압구정 부자들이 모토로라,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인데 드라마 속 인물들이 여전히 다이얼 전화를 쓰는 건 조금 어색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의 감성과 공기가 너무나 잘 녹아있어서 이건 그냥 흐린 눈으로 봐도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1회 후반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버지 강진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태풍은 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가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죠. 그때 도와주러 가지 않았다면 시청자들 마음에도 죄책감이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친구 표현준이 의도적으로 태풍을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배신과 분노 그리고 후회의 감정이 폭발했죠. 많은 시청자들이 진짜 저 더듬이 머리친구 나중에 꼭 사이다 복수 나와야 한다고 격하게 공감했을 정도입니다. 2회는 장례식장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IMF의 폭풍이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에까지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미수금을 이유로 부의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단호하게 맞선 건 회사 격리 오미선이었어요. 계산서 날짜상 지급 기한은 아직입니다. 냉정하지만 정의로운 목소리. 그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박수를 쳤죠. IMF는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모두가 생존을 위해 싸우던 전쟁터였다는 걸 그 장면이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장례를 마친 태풍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낡은 금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비밀번호는 2072. 태풍 상사 100주년이 되는 해를 의미했죠. 금고를 열자 안에는 직원들 이름이 새겨진 통장들과 태풍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풍아,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돈보다 향기로운 건 사람의 마음이다. 그 한 문장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죠.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태풍이 청춘에서 가장으로 그리고 리더로 변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직원입니다. 태풍의 결단. 회사에선 이미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상속자라더라. 이제 끝났다는 불안감. 하지만 태풍은 단호히 선언하죠. 오늘부터 저도 직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잇고 회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철없는 오렌지족의 그림자가 없었죠. 그건 IMF 시대의 청춘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배워가는 가슴 벅찬 성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태풍은 동서남북 종이접기를 하며 시간을 때우죠. 그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아 나도 저거 접었는데 키읔키읔 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무실엔 다이얼 전화 돌리는 직원들, 서류 뭉치며 빨간 립스틱의 여직원들, 손톱 깎는 과장님까지. 그야말로 90년대 직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복원한 장면이었죠. 게다가 직원 이름이 배송 중인 것도 깨알 웃음 포인트였어요. 물류부 대리 배송 중이라니 키읔키읔 너무 센스 있다는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잠시뿐. 납품 거래처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서류는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태풍은 직감적으로 이건 함정이다를 느끼고 미선에게 도장 찍지 마요 라고 외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트럭이 출발하자 전력으로 달려가 화물트럭 앞을 가로막는 장면. 그 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게 했죠. 꽃이 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이다. 그 한 컷이 이 드라마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청춘의 얼굴. 예고편에서는 태풍이 금고 속 또 다른 비밀을 마주하고 경쟁사 대표 표현준과의 본격적인 대립이 예고됩니다. 너도 결국 아버지처럼 될 거야. 이 대사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태풍의 신념을 시험하는 경고처럼 들렸죠.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 3회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드디어 강태풍이 진짜 사장님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라 예고편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했는데요. 특히 이번 회에서는 김미나 배우가 맡은 오미선과의 호흡, 그리고 라이벌 표현준과의 첫 대결 구도까지 암시되며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예고편 속 강태풍은 이제 더 이상 오렌지족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 안일하게 살던 청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는 진짜 사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특히 IMF 위기로 회사가 흔들리는 가운데 직원들을 챙기고 거래처와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나서는 태풍의 모습은 이준호 특유의 따뜻한 눈빛과 책임감 있는 연기로 정말 설득력 있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인물 바로 오미선입니다. 배우 김미나가 연기하는 오미선은 K-장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부터 격리, 영업 보조까지 회사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정말 현실적이었죠. 예고편에서는 태풍에게 대표님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한마디가 태풍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상사 마이너스 직원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회에서는 강태풍의 라이벌인 표현준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고편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은 열정만으로 안 굴러가 실력으로 보여줘 라는 도발적인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대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두 남자의 인생 철학이 부딪히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표현준은 태풍 상사의 전무로 등장하며 능력은 뛰어나지만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그려지죠. 따뜻한 이상주의자인 강태풍과의 대비가 이번 회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쌈 마이웨이 마인을 연출했던 이나정 감독답게 이번 회차에서도 섬세한 감성이 빛을 발합니다. 특히 IMF 시대의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그려내고 있죠. 예고편에서 강태풍이 미선과 함께 비오는 거리를 걸으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대사 하나로 시청자들의 마음이 울컥했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태풍 상사는 단순한 오피스 로맨스가 아닙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이자 희망의 드라마예요. 3회에서는 강태풍의 성장, 오미선과의 따뜻한 케미, 표현준과의 첫 대립, 이 세 가지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상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그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의리, 책임,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예요. 강태풍의 여정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돈이 모든 걸 결정짓던 IMF의 시대, 그 안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태풍 상사가 전하려는 메시지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치 아닐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도 강태풍의 인생 리부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